좋아. 도훈이는 완전 그거예요. 모범 학생. 좋았어. 도훈이는 항상 1등. 자, 볼까요? 마이크를 연결해야지. 그래요. 마이크 테스트 봐야 되는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아니, 도훈이 화장실 갔고 수민이 왜 하나. 마이크 테스트 확인해야 되는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수민아,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요거 그 콜스 8인데 우선 그 나와 있는 교재안에 있는 문제에 앞서서 그거 내가 이론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그거 그냥 어디 노트에 쭉 좀 따라서 필기를 좀 해주세요. 보자. 아이고, 어떻게 될 거냐? 좋아. 자, 이거는 해보자. 우선 자, 여기 이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상용액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상 영어로는 아이디얼이라는 표현이 붙는데 우리 그 화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상이라는 말이 붙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죠. 앞에서 배운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상 기체를 앞에서 배웠었죠. 자, 여러분,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예요? 이상기체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하고 특징적인 성격, 그게 바로 분자 간 인력. 어때? 인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지. 분자 간 인력이 없다. 그러면 이상용액,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상액체용액, 뭐 꼭 액체가 아니더라도 그게 이상용액을 이루려면 그 성분사의 인력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자, 바로 그 이상용액이 액체 혹은 고체 상태라고 한다면 성분 사이의 인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분 사이 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풀풀 날아가서 다 기체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상용액, 이상기체, 뭐가 이상이란 말이 붙어서 되게 비슷한 시스템일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기체는 아예 분자간 상호작용이 1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상용액은 기본적으로 성분 간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뭐 뭉쳐서 액체나 고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상용액, 이상기체 여기서 비슷해서 개념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저 이상용액과 이상기체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상반된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용액의 정의가 뭐냐? 바로 첫 번째 1 이상용액이란 바로 이겁니다. 섞이기 전 성분. 그러니까 용액이니까 쟤도 뭐 혼합물의 일종이고 혼합물이니까 뭔가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섞여야 되는데 그 섞이기 전 성분들이 있겠죠. 혼합물이니까 그 성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섞이기 전 성분들의 성격들을 놀라웠게도 짜잔 뭐? 산술평균. 섞이기 전 성분들의 성격들을 산술평균 한 것이 그 성격이 되는 용액을 그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상용액이라고 해요. 즉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산술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럴 때를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평균? 그러면 산술평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산술평균 여러분 다 알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퀴즈 1, 2, 2 를 산술평균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산술평균 뭐 어렵나? 이렇게 하면 되죠.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잔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 통계라는 부분을 조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확률 통계 이론에서는 저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 곱하기 5분의 2 2 곱하기 5분의 3. 자, 저렇게 표현해도 되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1, 요 2 요런 걸 통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variable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변량. 이 변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뭐 그냥 수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어떤 가상적인 값일 수도 있지만 이 변량이 실제 우리 자연과학에선 일종의 이거예요.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1, 1, 2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나, 둘, 셋, 넷, 5번 한 거야. 5번에서 그 측정 결과가 1이 2번 나왔고 2가 3번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이다, 2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뭐다? 실제로 측정된 실험 데이터들을 뜻하는데 그걸 일반화된 통계 용어로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여기에 있는 5분의 2, 5분의 3 이게 뭐냐? 각 variable들의 확률. 5번 실험에서 2번 나왔다는 얘기고 2가 5번 실험에서 3번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어떤 물리량에다가
그것이 측정된 확률, 또 다른 물리량에다가 그것이 측정된 또 확률을 곱해서 짝 더하는 거, 그걸 산술평균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용액을 이렇게 정의한다. 무엇으로? 산술평균으로 정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용액에 대한 이 모델링, 모델링? 이렇게 해보자. 아니,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보자. 그 유명한 라울의 법칙. 라울의 법칙. 자, 라울의 법칙 이 뭐냐? 바로 이상용액의 성격을 표현하는 수리적인 방법. 요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상용액을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산술평균을 적용해서 그걸 산술평균과 관련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그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울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용액을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산술평균 개념을 그대로 살려서 수식으로 표현한 걸 라울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울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1 모델링. 자, 라울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반드시 첫 번째 닫힌 그릇. 열린 그릇에서는 라울의 법칙이 수식화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닫힌 그릇. 자, 거기에 짜잔 이런 식으로 A and B 리퀴드. 그냥 편의상 이 아래쪽에 액체 혼합물이 있다고 칩시다. 잘 섞여 있습니다.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하나 정할 거냐면 바로 이 A에 대해서 XA, B에 대해서 XB라는 물리량을 각각 하나 정할 텐데, 이게 뭐냐면 AB 각각의 액체 상태에서 각각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닫힌 그릇 속에서 뭐 섞어 놨건 뭐 순수한 상태건 액체 상태는 이 빈 공간 속으로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증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증발만 가능하냐면 증발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응축도 가능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평형에 이제 도달해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요 위쪽은 A하고 B의 기체 혼합물인 거죠. 뭐 기체 혼합물, 혼합 기체 이렇게 얘기합시다. 혼합 기체. 그러면 이때 이 안에 각각의 뭐가 있을 수 있냐면 PA, PB, PA, PB 보이시죠? PA, PB. 그럼 이 PA, PB 얘네들이 뭐냐? 바로 각 성분의 부분합 되겠습니다.
기체 혼합물로 섞여 있으니까 A하고 B의 각각의 부분합을 PA, P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액체 상태에서 A하고 B의 그 각각의 몰 분율을 XA, XB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편의상 증기 상태에서 각각의 몰 분율을 이렇게 YA, YB 라고 해보도록 하죠. 즉 이상용액을 정의하고 라우레 법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이제 항들이 좀 도입이 됩니다. 예, 각각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요때 또 편의상 요걸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A 백설표, PB 백설표 라는 항을 하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바로 순수 상태에서 각 성분들의 증기압입니다. 자, 순수 상태라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은 A하고 B가 섞여 있는 혼합 액체죠. 그리고 혼합 증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섞여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A만 홀로 있거나 B로 홀로 있을 때 증기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각각 PA 백설표, PB 백설표 섞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기에 순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요거 이 표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하는 요 표현이 각각의 성분들이 순수하게 있을 때를 뜻하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PA 백설표, PB 백설표 저기에서 순수 상태에서 각 성분의 증기압인데 이거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수한 상태에서 각 성분의 증기압은 바로 오직 누구만의 함수라고 했죠? 저 각 성분의 순수 상태 증기압은 마치 평형 상태랑 같은 개념입니다. 뭔 소리? 평형 상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순수한 상태에서 각 성분의 증기압은 평형 상수랑 개념적으로 같아서 오직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오직 온도만의 함수다. 그러면 오직 온도만의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변하면 순수 상태 증기압이 변한다는 얘기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순수 상태 증기압도 일정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모델링은 바로 등온 조건의 상평형 상태에서의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 요 세팅에서 등온. 그럼 이 상태에서 등온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상수란 얘기예요. PA 백설표, PB 백수가 상수란 얘기죠. 왜냐하면 온도만의 함수인데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놓고 요게 상평형을 딱 이루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요런 항들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바로 여기서 용액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상용액인 거죠. 이걸 이제 라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표현에 어떻게 그 산술평균의 개념이 들어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우선 각 성분의 부분합 PA, PB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짜잔. 요렇게 라울은 정의하였습니다. 자, 정의한 거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을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만약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라울은 이 수식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라울이 다시 되살아나도 저 사람은 이 수식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노벨상을 100개 받은 사람도 이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 액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상용액이라면 각 성분의 부분합이 바로 그 성분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여기 있죠? 각 성분이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거기에다가 액체 상태의 몰분율, 액체 상태 몰분율, 이걸 곱해서 각 성분의 부분합이 나타난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그럼 이때 이상용액의 증기압, 그걸 만약에 P라 한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저 두 개를 더한 것으로 표현하자. 더한 것으로 표현하자. 라는 것이 바로 라울의 가정입니다. 바로 각 성분의 증기압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 두 개를 더한 걸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X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라울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이상용액을 산술평균으로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이건 왜 산술평균이냐면, 자, PA 백설표, PB 백설표는 뭐냐면요, 바로 각 성분의 물리적 성격이죠. 맞나요? A가 순수하게 있을 때의 증기압은 그 성분의 물리적 성격이죠.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각각 뭐를 곱했냐면요, 몰 분율을 곱했죠? 그러면 이 꼴이 누구랑 똑같냐고요? 이거랑 똑같네. 어떤 물리량이 있고 그것이 존재할 확률, 어떤 물리량이 있고 그것이 존재할 확률을 싹 더하는 게 산술평균이라고 했죠?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A의 물리적 성격에 그것이 존재할 확률, B가의 물리적 성격에 그것이 존재할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다? 그 유명한 산술평균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정한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다. 자, 이때 이 몰분율이라고 하는 게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확률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 몰분율이라는 걸 다 더하면 뭐가 돼요? 1 되잖아. 즉, 몰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학자 입장에서는 확률인 거예요. 즉, 화학을 전혀 모르는 수학자가 이 수식을 딱 보면 뭐야? 확률이네? 산술평균이네? 라고 수학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상용액의 증기압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XA하고 XB를 더한 게 XA 더하기 XB가 더한 게 이렇게 1이 된다고 했었죠. 왜? 몰분율은 확률이니까.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PA 백설표 XA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1 빼기 XA 이걸 넣을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어떤 조건을 가정했어요? 등온 조건을 가정했죠. 그러면 등온이면 순수한 상태의 각 성분의 증기압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면 얘네들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혹은 이 부분이 등온 조건에서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수에다가 어떤 변수가 하나 더해져 있고 더하기 어떤 상수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형적인 1차 함수죠. 바로 이상용액의 증기압 표현을 어떻게? 액체 상태, XA가 뭐예요?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죠.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 그것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무슨 함수? 1차 함수. 이게 라울의 법칙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저기 줄게요. 잘 들리나? 아이고. 자, 잘 들리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지우자. 에이? 이 라울의 법칙. 자, 저기에서 이제 세 번째 뭐를 볼 거냐면 바로 기체 상태. 몰 분율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서 기체 상태 몰 분율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보면 기체 상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YA, YB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Y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PA 더하기 PB 분의 PA 뭐 아니면 P분의 PA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저 표현의 근거가 뭡니까? 왜 증기상태 몰 분율을 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좋아. 왜 기체 상태의 몰 분율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화원, 화투 교과서나 일반화학 책에 나오는 공식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뭐 교과서에서나 봤던 표현으로 저 근거가 뭡니까? 뭐야, 다 자는 거야. 수민, 도훈, 다 자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이 없정. 모르겠어. 모르겠어. 수민이 도훈이도 대답 안 하고 또 도훈이 잔다 또. 네 진짜. 모르겠다. 근데 내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허탈할 걸? 다 아는 말이어서.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이게 또 특히나 면접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할 때 내가 그냥 아는 내용을 대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용을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내용을
전문용어로 빌려 얘기해야 돼요. 전문용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교과서 화학원, 화학2 일반화학 책에 나오는 전문용어로 표현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의 근거 네, 써주면 여러분 완전 허탈할걸? 배운 말이어서 바로 달턴의 부분화 법칙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PV는 NRT 그거 할 때 기체 혼합물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서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여러분 분명 배웠습니다. 네, 분명 배웠어요. 그래서 부분화 법칙에 의해서 전체 증기압에 대한 해당 성분의 증기압의 부분압의 비 그게 바로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이랑 가사 저렇게 정리된다 라는 게 바로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었죠. 아유 사람들 참. But anyway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 여기 중간에 집을게요. 8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분의 PA 백설표 XA 맞아? 자, 전체 증기압 수식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A만의 부분화 표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얘하고 얘를 짜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와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 표현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Y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Y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YB는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몰 분율은 뭐라고 했어요?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 몰 분율은 확률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YB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으로부터 첫 번째 1 이렇게 더 휘발성인 성분은 액체 상태 몰 분율보다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더 크죠.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이때 여기에 더 휘발성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영어로 쓰면 more volatile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저 더 휘발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증발이 잘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증발이 잘 된다. 이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발이 잘 된다가 등온 조건에서 증기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 같은데 여러 성분 중에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는 증기 상태로 더 잘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증발이 잘 된다, 휘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니까 만약 온도가 바뀔 수가 있다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뭐가 될 수 있냐면 BP, 이게 낮다. BP 뭐예요? BP 끓는 점, 끓는 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에 대해서 더 휘발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고요. 알코올에 끓는 점은 80도씨거든요. 그럼 물하고 알코올 중 누가 더 휘발성이라고 하죠? 당연히 알코올, 알겠죠? 그래서 휘발성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휘발성이다. 이게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있죠? 요거. 여기에서 참 대단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느냐? 좀 길게 써야 되니까 한 칸 밑에 쓸까? 자, 여기에서 무슨 계산을 하나 해볼 거냐면요. 저 YA에다가 XA를 빼볼게요. 그냥 난데없이. 여기다가 빼기 XA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 어쩌면 되겠어요? 요걸로 통분해가지고 여기 올리고 해서 쫙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좀 귀찮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계산을 하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고 나면 아주 희한하게 딱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진짜 희한하게도. 자,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또 이 귀찮은 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컨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여기다가 빼기 XA 한 다음에 통분하는 거예요. 하면 진짜 좀 귀찮지만 정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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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이렇게 되어버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되게 지저분할 것 같은 계산인데 물론 계산이 깔끔한 건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이 분자 쪽이 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 신기하죠? 아이 신기해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어디서 온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바로 섞여 있는데 액체 상태에 섞여 있는데 그 용액 전체 증기압을 P라고 한 건데 그게 이 부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 구성이 아무리 별 괴상망측해도 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음수 가능해요? 음수는 절대 안 돼요.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증기압이 음수 증기압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체 증기압이 무조건 양수일 것이다. 그 다음 요거 뭐예요? 몰 분율이네. 몰 분율도 언제나 양수죠? 왜? 확률이 마이너스 확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지? 이것도 항상 양수겠네요. 왜?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어맛?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바로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다?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얘하고 얘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P, A 백설표, P, B 백설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 부호 같으니까 이쪽이 양수면 이쪽이 양수, 이쪽이 양수면 이쪽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말로 쓴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 표현을 말로 쓴 거. 자, 잘 봐요. 더 휘발성인 성분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A로 가정한 거예요. A. 왜? 더 휘발성이면 등온 조건에서 증기압이 더 크다며. A하고 B 중에 등온 조건에서 증기압이 더 큰 게 A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액체 상태 몰 분율이 뭐야? 그 A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 XA잖아. 그럼 그 A의 증기 상태 몰 분율이 어떻게 돼? YA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YA가 더 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으로부터 이런 식의 수직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요게 지금은 당장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묘하게도 이게 바로 뭐다? 분별 증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분별 증류 아시죠? 끓여가지고 휘발성인 성분을 더 많이 모으는 거, 그걸 분별 증류라고 하잖아요. 즉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A가 더 휘발성이면 얘를 기체로 만들었을 때 액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 몰 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 증류를 계속 반복하면 이 A만의 몰 분율을 계속 향상시켜서 순수한 A를 따로 뽑아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분별 증류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바로 이상용액의 경우 이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기체 상태 몰 분율로부터 또 하나, 요거 XA와 YA 사이의 관계. 자, XA와 YA 사이의 관계라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XA, XA 액체 상태 몰 분율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등온 조건에서는 PA 백설표건, PB 백설표건 어쨌건 상수니까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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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에서 요게 변수라고 한다면 이게 액체 상태 몰 분율로 증기 상태 몰 분율을 표현한 건데 이게 다항식의 관계상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XA 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봐라 어딨나? 아유 계산이 많으니까 내가 또 컨닝을 해야지. 바로 PA 백설표 더하기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YA 분해 버르바 PB 백설표 YA 이렇게 수식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거 없고요. 이쪽으로 넘겨서 우르륵 전개한 다음에 XA에 따라서 묶어서 표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즉 어쨌거나 액체 상태 몰 분율하고요. 액체 상태 몰 분율하고요. 그 다음에 요 증기 상태 몰 분율 사이에 요런 수식의 관계가 있다. 1차 함수의 관계가 있다. 라고 1차 함수 아니고 일종의 분수 함수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여기 준다. A 자, 네 번째는 요거 바로 이상 용액의 증기압을 바로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상용액의 증기압, 바로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 표현이 있었죠. 자,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XA에 대한 몇 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상수고 요거 상수인데 변수라고 하면 액체 상태 몰 분율로 전체 증기압을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얘를 다시 한번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여기다가 우르륵 넣는 거지. 그러면 계산이 약간 귀찮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계산 아니겠죠. 넣고 쭈루룩 계산하면 아주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오. PA 백설표 더하기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한 다음에 YA 분의 놀랍게도 PA 백설표 PB 백설표 이렇게 돼버립니다. 좋아. 그래서 이때는 이 전체 증기압이 여기는 그 혼합 용액의 전체 증기압이 바로 YA 증기 상태의 몰 분율에 대한 분수 함수 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그냥 편의상 얘는 fxa 얘는 gya로 간단하게 좀 치환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1차 함수를 f, 분수 함수를 g라고 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럼 함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으니까 연속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지워볼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A. 자, 이걸 함수로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냐? 요겁니다. 아이, 예쁘지가 않아. 자, 요것만 그리고 또 쉬었다 할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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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프가 좀 독특한데 Y축은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압력.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등원 조건 등원이라고 할게요. 등원. 이때 X축은 A의 몰 분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몰 분율.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하나 얻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결과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짜잔. 자, 요 의미가 뭐냐? 바로 앞서 여기서 전체 증기압을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로 표현한 함수 fx 있죠, fx. 이 그래프가 여기서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A의 몰 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0에서 1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0에서 1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A의 몰 분율이 1이라는 얘기는 이거 순전히 A만 있는 거다. A의 몰 분율이 0이라는 얘기는 이제 A는 없고 순전히 B만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보세요. 이거 0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여기 y축 함수값이 pb 백설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넣어봐요. 1 넣으면 여기가 pa 백설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뭐예요? 바로 순수한 상태에서 성분의 증기압, 순수한 상태에서 성분의 증기압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죠? 크고 작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는 성분 A가 더 휘발성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거란 얘기예요. 휘발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PA 백설표하고 PB 백설표를 비교하면 더 휘발성이라고 가정하면 A의 순수한 상태 증기압이 더 높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거기에 여기에 어떤 함수? 분수함수가 있죠. 그 분수함수를 저기에 덧그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덧그리면 여기서 놀랍게도 짜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분수함수가 나타납니다. 이 분수함수가 이게 바로 아까 g 함수로 치환한 거 이게 요겁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0 넣고 1 넣고 하시면 돼요. 자, 0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샥샥 약분이 되고 P백설표 나오죠? 1 넣어봐요. 1 넣으면 약분돼 가지고 P백설표 나오죠. 나와 있는 이 두 수식을 하나를 1차 함수로 하나를 분수 함수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를 알 수가 있냐면 이걸 하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만약에 여기서 어떤 가로선 하나를 정하도록 합시다. 가로선. 그럼 가로선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뭐 어떤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P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용액의 증기압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그럼 이게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 관계 요 수식으로부터 바로 요 자리가 뭘 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 이게 뭘 뜻하는 얘기예요? 바로 Y 상태 A의 몰 분율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상 용액에서 전체 액체의 증기압 P 그 다음에 액체 상태 몰 분율 XA 증기 상태 몰 분율 YA는 서로 뭐하다? 종속적이다. 자, 여러분 함수가 종속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라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전체 증기압을 알고 있다.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 증기압을 측정을 해버리면 이 안을 또다시 측정해보지도 않고서도 액체 상태 몰 분율과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수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만약에 액체 상태 몰 분율을 알았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전체 증기압을 측정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증기 상태 몰 분율도 측정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P와 XA, YA 중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두 개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바로 계산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수학용어로는 종속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그래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더 충격적인 의미가 더 있긴 한데
뭐 그거까지는 나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또 하나 알아둘 수 있는 건 이거죠. 지금 A하고 B 중 누구를 더 휘발성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죠? A가 더 휘발성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가 더 휘발성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 짜잔, 무조건 더 휘발성인 A의 경우 액체 상태보다는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더 커졌죠? 이걸 또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용과 관련된 라울의 법칙으로 이런 수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좀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뽀봉.